놔주셔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이번에는 그 연소하고 방금 전에 이제 살수밀도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연소가 한 4개 정도 나왔고 건축 방화가 7개 좀 많이 나온 편이죠. 예. 그리고 방폭, 폭발 관련이 한 2문제, 위험물 3개, 전기 기계가 거의 막 자취를 감추듯 좀 작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의외다 하실 거고, 화재로 볼 수 있는 범위가 한 4개 정도로 나왔었어요. 자,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문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하나 나왔고, 그리고 기타 부분에 제도적인 것들은 나왔으니까 지난 문제면 그냥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3교시입니다. 3교시를 이제 보면 3교시 1번은 저 1번은 전력구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한번 봐놓으세요. 전력구는 지금 답안이 솔직히 좀 없는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기껏 해봐야 어떤 성격에 좀 가깝냐면, 지금 분전함과 그 케이블이 결합되는 곳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국소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밖에 없지, 그 공동구 전체를 갖다가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없어서 유사한 형태를 도입시키려고 했었어요. 연구 의뢰를 하고 TF2를 구상해서 12년도에 이제 기준화될 뻔했었는데 이게 조금 미뤄지고 있는 형태가 많이. 그래서 그 형태는 아마 좀 뭐 계속해서는 진행은 좀 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시면 114회 때 나왔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전력구 뭘 물었냐? 구성하고 주요 특성, 작동 원리, 그죠? 타 설비하고 성능 비교. 그래서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114회도 나왔었는데 또 나오냐 했었는데 전력구에 대한 중요성이다 생각하시고 좀 더 보고 가셨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개요를 이런 식으로 짰네요. 그죠? 지금 뭐 3교시는 제가 풀이했으니까 전력구가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문제가 많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설치되는 적응성은 전기의 적응성이 좀 C급 화재 적응성이 많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표면과 심부를 동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하니 많이 보완하자. 그래서 밑에는 나중을 대비해서 조금 더 외워놓도록 하세요. 밑에는 전력구 표는 한 번 더 보고 가셨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나온 형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렇죠? 강화액에 관련되는 작동 원리를 뭐 구구절지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좀 산뜻하게, 산뜻 안 합니까? 산뜻하게는 표현해봤는데, 여기 플로우 차트 형태로 정리해서 보면 머리에 더 오래 남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넣은 거니까, 요런 형태라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네요. 한번 바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이렇게 이제 구성입니다. 구성은 되게 단순한 형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지기는 주로 뭘로 쓰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정원식 감지선형을 많이 쓰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지하구, 지하, 그리고 공동구, 지하 공동구죠. 이렇게 전력구의 화재 위험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얘네들은 가연성 재질하고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보되어 있고 구조적 특성 자체가 진압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실자가 만약에 근무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죽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기지도 엄청나게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화재 특성을 더 많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스템에 가장 좋겠느냐는 거죠. 조기 감지가 1번일 거고요. 두 번째는 화점의 파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거? 조기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자. 그죠? 그리고 발화점의 파악, 화점의 파악이 엄청 중요해요. 그 조기 감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포함된 건 예비적으로 센서링이 가능해야 돼요. 정원식 감지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온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온도의 변화. 그래서 열을 감지할 수 있는 선들이 거의 다 깔려있고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들 중요하게 보자. 그죠? 그 다음에 강력한 소화약제, 지금 강화액을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온 형태도 이렇게 감지선형이 설치되어 있구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예, 뭐 약재 특성을 조금 넣어놨고, 그리고 지금은 강화약 소화약재 규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전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필요한 약재 특성. 그래서 우리가 소화약재 형식 승인 기준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서 가시고, 그다음에 소화 효과 밑에 요 4번에 보시면 수계, 가스계, 강화약에 대한 비교를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핵심 사항은 수선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거의 미스트 형태로 분출되기 때문에 되는데, 요거를 이제 터자 먹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스트처럼 나올 줄 알았더만 물이 줄줄 새더라라가 결정했어요. 미스트처럼 확 나왔고 전기 적응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줄줄 새더라. 아, 그래? 이래서 그 말 그대로 전달됩니다. 물이 줄줄 새더라. 이렇게 해서 관리가 좀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준비된 건 뭐 부촉매 효과 이런 것들 좀 필요하겠다 한번 생각해 놓고, 이건 개요하고 결론은 여러분이 한번 짜보세요. 이 읽은 대로 해서.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번에 보시면 아까는 말했죠. 전력구는 불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두 번째, 지금 케이블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다? 기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가 아주 이제 뭐 낮다라는 거예요. 성능이 떨어지는 거. 성능이 너무 낮다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가, 야, 성능 좋은 지금 강화약 알아보자 이런 거지. 자, 강화약이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 결론입니다. 1번, 전력구에 불나니까 기존 성능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죠. 맞습니까? 전력구에 불나면 기존 설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된다 이렇게. 두 번째, 강화액 설치하니까 상기하고 똑같은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라는 거지. 세 번째, 이거 쓸데없이 설치할 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돈 많은 전력공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능 위주, 세제 혜택, 기준화, 불연화 등등등등등 가자. 되겠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세팅시켜 놓으세요. 항상. 자, 여기 2번이네요, 2번. 2번. 2번을 쓰지 마세요. 너는 재난에 대해서 평상시 관심이 많았다.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소방기술사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재난에 관심이 이해되는데, 지진에 관심 엄청 많다. 알겠는데, 소방기술사 뭐 좀 유체역학 이런 거 공부하시고 건축 피난방화 공부하면 안 되겠네. 난 재난에 관심이 많은데. 기술사가 안 되는 거지. 설명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토의한 기록이 있어요. 이제 보고서가 있는 거지. 근데 주된 건 뭐냐면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 쪽이에요. 근데 재난을 전체 통합 관리하는 것은 재난안전본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도 없이 해야 될 일만 많다라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된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지. 청장이 중앙위에 있고요. 그리고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역의 긴급구조통제단을 담당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자는 것이. 어떠한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페이지 한번 쭉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발동꽃, 뭐 선포꽃 이런 것들은 다 우리한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막말로 뭡니까? 따까리만 하러 간단 말이에요. 이게 될 일이니? 이런 거지. 좀 뭐 하자. 재난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포항 지진도 재난이고요. 재난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세제 혜택도 엄청나게 하고 민간 합동을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은 이런 것들 조금 해갔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것들 하나만 정리해 놓을게요. 그죠? 자, 제가 좀 예상했던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볼게요. 그죠? 비상주파수 채널. 비상주파수 채널에 통합이 필요해요.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예상 문제 해가고 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라면 군, 민, 그죠? 뭐 관, 채널이 다 달라요. 3군도 달라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비상재난 때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지. 그걸 꼭 가져가자. 그죠? 지금 이제 시스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면 5G죠. 텔레비전 광고 엄청 나오죠? 동영상도 끊기지 않고
뭐 수기가를 초당 보낼 수 있는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도 실시간이고 우리가 화재를 보면서 불을 끄는 시절이 곧 오는 거예요. 뭘 띄우면 드론이에요, 그렇죠? 발음 엄청 드론. 예. 얘를 띄우면 그 평면으로 돼 있는 우리 뭡니까? 표면 화재를 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 불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내부가 어떻고 위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라. 근데 가급적으로 안에 넣어가지고 상층부는 지가 움직이 다니는 거예요. 얼만큼 확대되는지. 그걸 조정하면서 불을 끄는 시절이 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기술사를 합격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예. 저는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밥 먹고 살 거니까. 여러분 빨리 따서 대비를 해라고. 그죠? 예. 그, 얼마 전에 뭡니까? 그, 인랑인가 하는 영화 있더라고요. 예. 인랑이라는 영화, 공부하신다고 영화를 전혀 안 보는구나. 역시. 왜 피난기구를 안 썼습니까, 근데? 도대체. 그죠? 그 드론에 총 달아가지고 쏘더라고. 그럼 미래지향적인 영화죠. 드론에 약재 터뜨릴 수 있는 것이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그죠? 예. 기술 합격해서 이런 개발하세요, 빨리. 예? 그렇죠. 저는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 주파수에 대한 관점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무선하고 연결돼요. 무선하고 연결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 배터리와 보안이 제일 중요하댔어요. 무선의 핵심은 용량과 배터리와 보안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뭐 인랑이라는 영화에 뭐 드론에 총 달아놨는데 우리가 해킹해갖고 남의 자기 막 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들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지 않겠냐. 그 다음 3번 이렇게 나오는 거. 3번은 종합방재센터는 111회 때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기도 개요를 잠깐만 보면 건축물 규모가 고층화 심층화되면 화재가 발생 시 급속한 피해 확대가 가혹도가 높아진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그간에 여러한 설비들, 그죠? 제어 시스템들이 다 분산 배치해서 한꺼번에 일어나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통합되어 있는 종합방재실은 이런 기능을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결론이었어요. 잘 봐놓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설치 기준하고 놓고, 그리고 이번에 4번은 설치 기준, 요거는 앞으로 이제 고층 건축물의 위험성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시 제어반, 종합 방재반이만큼 중요하다. 그렇게만 좀 판단하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묻는 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설치 위치, 면적, 구조, 설비 이런 것들. 또는 추가가 들어갔으면 좋은 건 뭡니까 하면 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같은 것들이 반 페이지 정도로 들어가면 양념삼아 이렇게 되게 잘 어울리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 확대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그죠? 통합적인 설비가 조기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얘는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반 건축물일 때 고층 건축물이고 심층화되어 있는 형태, 그러면 화재 위험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라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신뢰도를 같이 써주는 거지. 이렇게 신뢰도가 이렇게 이해되지요? 예. 빨간색은 화재 위험성, 파란색은 감시 신뢰도, 이런 것들입니다. 더 높여가는 거지. 그리기 나름이고 이해시키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해했는지 나름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요오드네, 요오드. 예, 요오드. 요오드는 아까 내 3류를 잠깐만 정리한 것처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그죠? 요오드가가 뭡니까? 라면 묻는 것들을 이렇게 쭉 답반을 섞고요. 이렇게 한번 잡을게요. 우리가 위험물 분류, 위험물 안전관리법 영상 사류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동식물류는 제4류 위험물이고요. 그리고 인하점을 250도 미만으로 해서 동식물류가 나와요. 물류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동식물류는, 그죠?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인하점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죠? 그런데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어떻게 불이 나더라는 거지. 그죠? 불이 났는데 이 동식물류에 불 나면 문제점이 뭐였어요? 어디서 불 났는지를 잘 모르는 거라. 이해됩니까? 인하점이 파악하기 힘들어져요. 점화원과 인하점, 인하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정리를. 그래서 어떻게 연이어서 조사 분석하는 것이 많이 중요해요. 과학적인 분석. 과학적 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연계시키는 문제를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키가 크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이 동식물류는 왜 불이 나느냐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 그죠? 맞습니까? 이 동식물류 불 나려면 무슨 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열? 지금 제한테 제한 시간이 7분 남았어요. 무슨 열? 축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죠? 예? 무슨 열? 그 축열에 의해서 불 나지. 축열만으로 나냐, 이런 거지. 무슨 열? 산화열로 나는 거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성님, 팔도 다 나왔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산화열. 이 산화열의 축척에 의해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산화라고 하는 게 어떤 기름일 때 산화가 되느냐를 따져보자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동식물류라는 게 있는데,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분류. 그죠? 어떤 분류? 산소하고 반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때 따져보니까 불포화, 지방. 우리 페이지로는, 나오는 거는 뭡니까? 해설에서. 요오드가 2번 보세요. 2번에 2번. 요오드가가 뭡니까?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량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 이상이에요. 그죠? 그 이중결합이 되어 있구나. 잘 이해하세요? 자, 이중결합이 되어 있어서 얘 검출은 뭘로 보더라고? 요오드의 검출로 볼 거예요. 100g당 유지의 요오드의 검출량을 볼 거라는 거지. 그게 얼마 이상 되면 130 이상이 되면 얘를 건성류라고 이름 붙이겠다. 그죠? 건성류라는 게 산소하고 결합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가 결합되면 될수록 산화열이 많이 발생해요? 적게 발생해요? 많이 발생한단 말이지. 그걸 이해하라고. 그 말이 나와 있잖아요. 불포화 지방산, 탄소의 이중결합 정도. 이중결합이 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걸 따지라고. 어떤 기름들이 있더라? 들기름 아마인유가 있어요. 애정아들이라고 항상 기억하려 했었는데. 기억하려도 그죠? 기억 안 하는 거라. 잘 이해해 놓으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 가지고 있구나. 이거 구조도 좀 더 그려주면 좋은데 별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예. 근데 요것만 해서도 불 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산소하고 더 결합이 용이한 구조. 어떤 게 있어요? 결합을 더 많이 하려고 하면 산소하고 접촉하는 면을 어떻게 해? 넓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표면적이 넓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기름을. 뭐에 적시면? 이런 걸레, 이런 톱밥 적는 순간 밀도가 더 어떻게 돼요? 밀도가 어떻게 됐지? 밀도가 어떻게 됐어요? 다공성 화염 확산 속도 기억 안 납니까? 같이 또 갖고 와야 되나? 걔네급이에요. 잘 이해해 놓으세요. 집에 담아놨던 들기름 불 납니까? 불 안 나요. 정신 나간 소리. 유리병 안에 들는데 어떻게 불이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들기름을 바닥 닦는다고 나무 위를 들기름을 닦거든요. 그죠? 그래서 걸레 해놓으면 걸레를 쌓아놓은 서랍장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구조가. 그럼 기사로 넘어갈게요. 해결할 방법은 뭘로? 마음대로. 통풍. 40대 가장 무서운 통풍. 40대 한 사람 모르는 거라. 걸려봐야 알지. 통풍이 제일 중요해요. 통풍 한다는 말이 뭔데? 방열을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사는 방열을 크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야 됩니다. 많이 중요하게 봐놨었고 이상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는 미치를 안 할래 이러니까 옥외 저장소를 갖고 오는. 옥외 저장소 다른 게 아닙니다. 드럼통을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펜스 쳐가지고. 가봤죠? 옥외 저장소. 그 6m 이상 쌓으면 안 되고 선반 높이 제한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다들 사무직이시. 네, 저처럼 벤치 안 잡는 거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보면 4번에 자연발화가 발생되기 쉬운 이유 있죠? 요오드가가 160이면 건성류 중에서도 많이 높은 편이에요. 맞습니까? 얘네들은 위험 등급은 낮아요. 3등급이라니까. 지정수량이 10,000리터나 돼요. 엄청나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만큼 안 위험해. 얘 통 안에 넣으면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안 위험하다니까. 이거 불나기 기다리면 기술사 합격 기간하고 비슷해요.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지. 공부를 안 하면. 똑같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 밑에 보면 5번에 인하점이 200도씨, 그죠? 예, 5 빼고
200도 이상이라고 하는 줄 한번 치고 100도씨 이상의 사료 위험물은 고인화점 위험물이라고 해서 이런 표를 별도로 적용시키더라. 조금만 이해해 놓으세요. 그다음 3-5번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어요. 5번에 이거도 안 쓴 사람이 학교 가면 제가 인력관리공단에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런 사람 합격시키면 안 된다고. 근데 되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노유자하고 다중이용업소 개요를 2번 읽으세요. 개요 짜낸다 힘들어서. 1번에 노유자하고 다중이용업소는 제실자의 피난 안정성 확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는 요양병원의 1층에 화재가 발생 시 노유자 5명이 죽은 거 보고 이제 느낀 거지. 아이고 1층도 색도 없다. 이제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노유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력 피난이 거의 불가능해요. 제실자의 제약자라고 보통 하고. 그죠?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는요. 불특정 다수는 내부 공간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빠진 내용이 뭡니까? 라면 노유자 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정성에 대해서 적으면 돼요. 양념처럼 적으려고 하면 피난 안정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낮다라고 하는 거, 그걸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면 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A셋, 여기가 일반 건물, 그죠?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반대구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게 다중이용업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노유자 시설 이해가 됩니까? 어쩔 수 없이 R셋이 A셋을 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얘네들은. 그죠? 그럼 어떤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이 그림 보면 어떤 그림이 제일 좋아요? 1분 남았는데. 일단 또 있구나. 어떤 그림이 제일 좋아요? 얘를 줄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벌떡 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력으로 피난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A셋이 엄청 커져야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단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1층으로만 갈 수 있게 해놓고. 이해해 놓으세요. 시스템을. 암기표예요. 암기표. 115회 때 비난형 트랩 나왔지만 요거. 그래서 암기는 우리 책은 또 이렇게 조금 바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노유자는 이게 PPP예요. 피난용 트랩. 이 표를 그대로 외우는 거지. 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죠? 여기는 피다승 미구 이렇게 외우고 있고 1, 2, 3층이 동일한 기준이고 4층 이상부터는 3층에서 피구만 뺐어요. 그런 계산 문제처럼 외우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에서 피난용 트랩이 추가가 된 거예요. 3층은. 요 3층은 미끄럼대가 빠진 거예요. 3층에서.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외우라고. 안 어렵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제 안 나옵니다. 이제 외울랬다고 하면 근데 그럴 줄 알았지. 찍어줘도 안 외우거든. 희비가 교차되더라고. 제가 2사람한테 통화했는데 안 적었대. 근데 기분이 확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스스로를 탓했어요. 아이고 죽일 놈아. 그걸 왜 찍어주고 네 마음이라도 편하면 되지. 내 마음이 안 편해. 이제 찍는 거를 조금 틀리게 찍어야지. 약간 개구리, 청개구리 쪽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세요. 6번에 반화세 6번에 6번 엄청 좋은 문제죠. 6번 문제는 세세하게 설명이 굳이 필요 없으면 솔직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존 모델, C패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이론적인 배경은 어떤 식으로 생겼습니까? 하재 시뮬레이션이니까 한번 보자는 거지. FDS하고 CPS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이름은. 하재 시뮬레이션 했었을 때 이거 보면 시간의 열 방출률을 따져보고 먼저, 그리고 RTI 한번 해서 살수밀도를 넣었을 때 열 방출률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생기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론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뭡니까? 라면 자, 시간 상수 알파에 따라서 우리는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알파 t가 크면, 알파가 크면요, 울트라 패스트고, 작으면, 예, 슬로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싸가지네요. 예.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이걸 따져봤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시간일 때 어떻게 됐느냐. 요거 따져보면 미디움이라네요. 이게 울트라, 패스트, 미디움, 슬로우.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이 기울기를 가진, 이 기울기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만큼 초는 얼만큼이냐, 이렇게 도달했었을 때. 그거 한번 구했고, 잘 봐놓으세요. 그럼, 이 시간에 따라서 알파는 커지는데 최대가 이만큼밖에 안 되겠구나. 그건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죠? 그럼, 이 시간은 시간 상수하고 가진 놈하고 또 뭐하고 비슷한 놈이냐를 따지는 거지. 그 놈이 RTI예요. 이 관련 식이 있느냐? 관련 식 있겠지. 어떤 식? 여기 있는 식. 자, 헤드의 작동 온도를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그때 기류의 속도 RTI, 그죠? TG하고 초기 온도하고 개방 온도하고 있어요. 개방 온도가 뭐로 돼 있지? D인가? A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조금 더 이해하자는 이거예요, 이거. 예. 다른 건 상관없이 요거는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하다고. 같은 놈에 같은. 요 네 시나리오를 스프링클러 안 달렸으니까 무관하잖아요.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알 수 있냐면 RTI를 알면 뭐를? 개방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개방 시간에 따른 열 방출률이 정해지겠군. 그렇네요.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뻗다리 하나 들어갈게요. 그럼 RTI에 따라서 또 뭐라 할 수 있습니까? RTI에 따라서 살수를 알 수 있어요, 살수. 그러면 열 방출률이 축소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다 정리해 보자는 거지. 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요 따로 나왔어요, 이렇게. 초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림 하나 그려놨지. 이거 참고로 그림판으로 그랬어요. 피곤했단 말이지. 그쵸. 그리고 RTI하고의 관계, 요 줄처럼 되지. RTI를 알면 작동 시간을 알 수 있구나. 작동 시간에 따라서 열 방출률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단순한 나머지 변수가 하나도 변함이 없으면 RTI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열 방출률이들이 다 같다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RTI가 큰 놈은 열 방출률이 해당 시간대에 클 거고, 그리고 RTI가 작은 놈들은 빨리 개방해서 그 당시 때 열 방출률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림판으로 그렸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다는 거죠. 50, 100, 260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260 RTI 되기 전에 최고의 열 방출률에 도달했어요, 벌써.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 방출률하고 살수밀도 관계가 어떻겠냐. 이런 식이 있어요. 항상 이런 식은 이름이 특이한 놈들이 만들어요. 메드지코위스키 하고 에반스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이 식의 핵심은 뭡니까? 이 열방출률, T시간의 이 열방출률은 어디? 헤드 작동 때 열방출률에서 얼만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가 됐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헤드 작동 시간에 열방출률이 있었어요. 헤드 개방 시간은 RTI로 알 수 있었던 시간. 이때 열방출률은 정해져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때 헤드가 개방이 만약에 되면 열방출률이 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만큼 줄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흐름을 잘 이해해 보세요. 헤드 개방 시에 열방출률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
이놈들이에요, 이놈들. 이거. 이것 때 이거. 그 여기 살수 밀도를 딱 주면 얘가 줄 거란 말이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지금. 반호세, 그죠? 예. 헤드 작동 시간이란 말은 헤드 작동 때부터 해서 열 방출률이 감소되기 시작할 거죠. 요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될 거다. 정리해서 어떤 거, T 시간의 열 방출률은 요 공식에 해당되는 거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또 비례 방식을 가져요. 비례. 한번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공식을 정리해서 보면 2번 시나리오하고 5번 시나리오만 계산식을 보여주고 나머지 다 계산하긴 했는데 정리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 S2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산식은 135초 대, 얘는 135대 똑같은데 살수 밀도가 달라짐으로써 열 방출률이 훨씬 더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죠? 살수 밀도가 큰 놈은 열 방출률이 더 작아져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인 표. 보이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헤드 작동 시간이 135초 때 살수 밀도가 0.1017은 열 방출률을 이만큼으로 축소시켰어요. 개방 온도 기준에서. 개방 온도 때는 얼마였었는데? 개방 온도 때는 헤드 작동 시간 때는 218.7이었어요. 이걸 이해해 놓으세요. 그리고 5번일 때 똑같은 헤드 작동 시간인데 살수 밀도가 더 높아지니까 2배 정도 됐죠. 2배. 2배 정도 되면 얼마가? 218.7에서 9.6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만이 줄은 형태를 제어라고 보통 통칭하고 많이 줄은 놈을 진압으로 보통 얘기를 해놨어요. 이건 제 임의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말로 어떤 말이냐면 헤드 개방되면 열량이 줄겠지. 불이 꺼지는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계산식으로 표현한 거지. 되겠죠?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4교시 이제 3분만 쉬었다가 우리 이제 연구반 선생님이 정리를 할 거고, 끝말은, 그죠? 다 지나간 일이고요. 다 지나간 일이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험은 앞으로 117에 118회의 스타트 지점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가, 이거보다 못해도 합격은 하지만, 여기서 정도는까지는 기본이구나라고 생각해 놓고요. 악담은, D-162일 남았습니다. 놀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나머지 시간 맞아 들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동강이나, 그죠? 실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